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AI는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차세대 AI,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는 대체 뭘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핵심 설계도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즘 AI 에이전트라는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그냥 좀 더 똑똑해진 챗봇 이런 게 아니에요. 명령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AI에서 스스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능동적인 AI로 이건 뭐랄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도약인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챗봇은 우리가 질문해야만 답하는 똑똑한 백과사전 같은 존재예요. 반면에 에이전트는 이탈리아 여행 계획 좀 짜줘. 이렇게 딱 목표만 던져주면 알아서 항공편 검색하고 호텔 예약하고 맛집 리스트까지 싹 만들어주는 정말 유능한 비서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엄청난 도약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마법 같은 게 아닙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강력한 AI를 만들기 위한 검증된 조립 설명서가 있거든요. 바로 에이전틱 디자인 패턴 덕분입니다. 요즘 AI 기술 발전 속도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근본 원칙, 그러니까 디자인 패턴이 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빠른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레고 블록부터 조립해 볼까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능력인데요. 복잡한 문제를 잘게 쪼개서 차근차근 생각하는 법. 이걸 AI에게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AI한테 이거 자료조사해서 저거랑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표로 싹 정리해줘.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가 복잡한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만 풀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중간에 뭘 해야 할지 헷갈리고 결국엔 엉뚱한 답을 내놓기 쉽죠. 이때 필요한 해결책이 바로 프롬프트 체이닝입니다. 복잡한 일을 한 번에 처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AI에게 한 번에 한 단계씩만 생각하도록 길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똑똑한 탐정이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는 것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1929년 주식시장 붕괴 원인과 정부 대응은? 이런 복잡한 질문을 받으면요. 에이전트는 이걸 한 번에 풀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원인이 뭐였지? 이것부터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지? 이 부분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개의 조각을 멋지게 합쳐서 완벽한 하나의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에이전트는 제법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세상에 영향을 주려면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레벨업은 바로 AI에게 손과 발을 달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다음 패턴이 없다면요. AI는 우리한테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거나 지금 이 상품 재고가 있는지 확인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 AI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라는 상자 안에 갇혀 있거든요. 사람 움직이는 외부 세계와는 단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해결책이 뭐냐? 바로 AI에게 도구 상자를 쥐어주는 겁니다. 이 도구 사용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에이전트는 오늘 날씨 어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날씨 앱이라는 도구를 꺼내 쓸 줄 알게 되고요. 또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기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도구 덕분에 AI가 단순한 텍스트 생성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을 대신해 실제 세상의 과업을 척척 해내는 능동적인 실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에이전트는 생각도 할 줄 알고 행동도 할 줄 알게 됐습니다. 근데요,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딱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자기가 한 일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능력, 즉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죠. 세 번째 레벨업은 AI에게 바로 이 자기 비판 능력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찰이라는 패턴인데요. AI 내부에 일종의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일단 초안을 딱 작성하면 그걸 스스로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표현이 좀 애매한데 더 명확하게 고쳐야겠어 하면서 스스로 결과물을 다듬어 나가는 거죠. 이걸 구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생산자 비평가 모델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에이전트 안에 두 개의 자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열심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즉 작가고요. 다른 하나는 그 결과물을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검토하는 비평가, 즉 편집자인 셈이죠. 작가가 초고를 완성하면 편집자가 딱 나타나서 여기는 이게 문제고 저기는 저렇게 고치면 좋겠어 하고 알려주는 식입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AI라니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AI도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레벨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한테 연구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심지어 그래픽 디자인까지 다 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요. AI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패턴이 바로 다중 에이전트 협업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아주 큰 목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료조사 전문 에이전트가 인터넷을 싹 뒤져서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요. 분석 전문 에이전트가 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 에이전트가 이걸 받아서 최종 결과물로 멋지게 종합하는 거죠. 완벽한 팀 플레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AI 팀들은 협력하는 방식도 아주 다양해요. 자동차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 순서대로 착착 작업을 넘겨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각자 맡은 일을 동시에 진행해서 나중에 합치기도 하죠. 심지어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하는 관리자 에이전트가 다른 AI들한테 일을 나눠주고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진짜 회사 같은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네 가지 패턴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강력하고 자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리는 미래는 솔직히 상상 이상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AI 비서가 내 인생의 목표 달성을 돕는 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에이전트 경제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비전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업가가 그냥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라고 의도를 밝히기만 하면 시스템 전체가 즉시 행동에 나서는 거죠. 사업 계획부터 제품 개발, 마케팅까지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놀라운 AI 레고 블록들이 만약 여러분 손에 있다면, 그래서 단 한 문적의 목표만으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어떤 미래를 만드시겠습니까?